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등교계약 후 오프라인으로 1차식의 뜻, 그리고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이번 주는 다시 원격 수업 주간으로 오늘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덧셈, 뺄셈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도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과 같은 원리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덧셈, 뺄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약속을 하나 정하겠습니다. 별표는 x, 네모는 y, 세모는 z, 동그라미는 1을 의미한다고 약속을 정하고 세모 하나, 별 3개, 동그라미 4개, 이 기호의 의미가 무엇인지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는 x, 세모는 z, 동그라미는 1을 의미하므로 세모 하나에 별 3개의 동그라미 넷. 이 말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이 3개 있으니까 3x, 세모가 하나 있으니까 z, 1z는 z라고 할 수 있죠. 동그라미 1이 4개 있으니까 4. 그래서 3x 더하기 z 더하기 4라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어진 도형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면 오늘 배우게 될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귄다라는 뜻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친구끼리 좀 더 친하게 지낼 때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수학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위의 규칙에 따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같은 도형끼리 모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별 셋, 별 하나. 여기에 있는 별 셋과 여기에 있는 별 하나를 같은 도형끼리 먼저 나열해 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하나, 네모는 하나가 있으니까 네모 하나. 다음으로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크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형의 모양을 같은 도형끼리 모아주는 겁니다. 별 셋, 별 하나, 네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와 둘을 한꺼번에 모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주고 나서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듯이 별은 x, 네모는 y, 세모는 z, 동그라미는 1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별이 4개, 4x 더하기 네모 y가 하나 더하기 1y 동그라미 1이었으므로 더하기 3으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같은 도형끼리 모아주세요. 그러면 별이 2개, 별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별을 같은 도형끼리 모아준 겁니다. 네모가 하나 있으니까 네모 하나. 세모는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세모 하나, 세모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도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같은 도형끼리 모아준 다음 식으로 표현할 때는 별이 x였죠? 그러면
x가 3개니까 3x, 네모가 y였으니까 y, 세모는 z였으니까 세모가 2개, 더하기 2z, 동그라미가 1이었으니까 플러스 2라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도형끼리 먼저 모아주면 별이 3개, 별이 2개, 각각 같은 도형의 별끼리 모아줍니다. 다음으로 네모가 2개, 또 네모가 하나, 여기 2개, 여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모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세모가 하나. 남은 도형은 동그라미만 남았습니다.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하나. 자, 같은 도형끼리 다 모았고요.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별표가 x였고 네모가 y였고 세모가 z였고 동그라미가 1이었기 때문에 5x 더하기 3y 더하기 z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문제를 풀 때 도형을 어떻게 배치하였나요? 네, 종류가 같은 도형끼리 우리는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와 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유유상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종류가 같은 도형은 수학에서 수학적 용어로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같은 항을 의미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같은 도형끼리 먼저 모아준 다음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류가 같은 도형끼리 모은다는 이야기는 수학에서는 동류항을 의미하는데요. 같을 동, 동자는 같다는 의미고요. 종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 동류항이란 문자와 차수, 둘 다 모두가 같은 것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와 3x는 동류항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자 xx, 문자가 같죠. 그 다음 차수는 앞서서 배웠는데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였습니다. 여기서는 x가 하나, 여기서도 x가 하나니까 같은 문자 x의 차수는 1차, 1차로 같습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으니까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3x의 제곱과 마이너스 2x의 제곱도 동류항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xx로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고 차수는 x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2차. 이것도 마찬가지 2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자는 x로 같고 차수는 2차로 같기 때문에 3x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도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항은 동류항일까요? 아닐까요? 네, 상수항은 모두 동류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은 문자가 없습니다. 문자가 없으므로 차수는 0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차수가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수항은 모두 동류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된다는 원리가 이제 이해가 되었을 텐데요. 그럼 1차식의 덧셈과 뺄셈 계산 순서를 정리해보고 문제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와 1차식의 곱셈인 경우에는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였나요? 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서 간단하게 펼쳐줍니다. 옆에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면 3 괄호 열고 2x-1 괄호 닫고 마이너스 괄호 열고 4x-2라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선 숫자와 1차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써서 3을 분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을 분배하고 나면 6x 마이너스 3이 되고 우선 뒤에 있는 괄호는 그대로 써두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한 후에 괄호를 풀어야 되는데요. 덧셈의 경우에는 그냥 괄호를 없애주어도 상관이 없고요. 뺄셈의 경우에는 이처럼 괄호 앞에 뺄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빼는 식의 이 부호를 플러스로 덧셈으로 바꾼 후에 안에 있는 이 부호를 변경해서 괄호를 풀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수로 살펴보면 6x-3 이 수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 부호로 바꾸어 준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두 개가 만나니까 플러스 2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앞에 부호가 덧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덧셈의 경우에는 그냥 괄호를 풀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괄호를 그냥 풀어주고 6x-3 그 다음 괄호를 그냥 풀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짝수계이기 때문에 홀수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나 쓰면 되고 마이너스가 짝수계면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가 홀수계이면 마이너스라는 것도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플러스 덧셈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그냥 없애주면서 이 부호 그대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고 앞서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죠. 그럼 동류항끼리 먼저 모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동류항이란 문자와 자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였습니다. XX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기 때문에 6x와 마이너스 4x가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호끼리 통째로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배웠었는데요. 6x는 그대로 쓰고 이 마이너스 4x를 마이너스 3과 자리를 바꾸어 줍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6x 마이너스 4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뒤로 왔고 플러스 2 요렇게 뒤에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이고 요렇게 6x 마이너스 4도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난 후에 6 빼기 4는 2가 되니까 2x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x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한 결과를 항상 1차 항 상수순으로 정리를 해서 결과를 정리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동류항끼리 짝지어진 것에는 동그라미, 동류항이 아닌 것끼리 짝지어진 것에는 x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x와 마이너스 2x 동류항인가요? 네, 문자가 x로 같고 차수도 1차로 같으니까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3x 제곱 3x 동류항일까요? 네, 이것은 동류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문자는 x로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3x 제곱은 차수가 2차이고 3x는 차수가 1차입니다.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2번 경우에는 동류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마이너스 3b 제곱 그리고 5분의 3b의 제곱 이 두 식은 동류항일까요? 네, 이 두 식은 동류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문자 b를 사용하고 있고 차수도 각각 2차, 2차로 문자와 차수가 같기 때문에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마이너스 6과 12도 앞서 배운 내용처럼 둘 다 상수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수항은 항상 동류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1번 괄호 마이너스 5x 더하기 3 더하기 괄호 x 마이너스 6
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괄호를 풀어 주어야 하는데요.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그냥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괄호를 없애고 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3 더하기 x 마이너스 6 그대로 식을 써줍니다. 그 후에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x와 플러스 x가 동료항이 되겠습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x와 플러스 x를 계산을 하면 x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마이너스 5 더하기 1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3, 마이너스 6도 상수항끼리도 동료항이라고 하였으니까 계산이 가능하겠죠. 3 빼기 6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2 괄호 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괄호 닫고 마이너스 3에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2x 자, 이 문제는 괄호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다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부터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풀어주면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괄호 앞에 뒤에는 마이너스가 있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바꾼 후에 이 마이너스 부호를 먼저 안으로 넣어서 부호를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x가 되겠죠. 숙달이 되면 마이너스 3을 통째로 분배 법칙을 사용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호와 숫자를 한꺼번에 하기가 힘든 친구들은 우선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 부호로 바꾸어 준 후에 이 마이너스 부호를 먼저 안으로 넣어서 부호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숫자 3을 분배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있고 그 다음에 이 숫자 3을 분배를 해주는데 분배를 할 때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플러스 부호는 괄호를 그냥 안 써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3을 분배하면서 괄호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또 분배해주면 플러스 6x가 되겠죠. 여기에서 동류항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6이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이 또 동류항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답은 4x 마이너스 1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열기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식 3분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을 계산하였다. 계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왜 그렇게 고쳤는지 써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6으로 통분을 해야겠죠. 먼저 분자 분모에 각각 여기는 2를 아래 위에 분자 분모에 곱해주고 두 번째 분수에는 아래 위로 3을 곱해줍니다. 첫 번째 분자의 경우 여기 3 옆에다가 2를 곱해주고 x 더하기 2 전체에 2를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를 분배 법칙으로 이 앞에 전체 괄호에 2를 곱해주는 것이니까 분배 법칙으로 2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주면 2x 더하기 4가 되고 여기까지는 맞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에서는 여기에 3을 곱해주고 여기에도 괄호 전체에 이 분자 전체에 3을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괄호에 곱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을 똑같이 분배 법칙을 써 주어야 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 여기까지는 맞네요. 그래서 6분의 2x 더하기 4 마이너스 3x 더하기 3까지 됐습니다. 여기에서 분자는 동류항이 있으니까 계산이 더 가능하죠. 2x와 마이너스 3x가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2 빼기 3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x가 되는데 1은 생략 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4와 플러스 3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플러스 7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7까지 여기까지는 우선 오류가 없네요. 그런데 6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다시 6분의 6x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서 x까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x 더하기 7에서 이 두 수는 두 항은 동류항인가요? 마이너스 x와 7은 동류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하는데 여기는 문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x라는 문자가 있고 따라서 이 두 항은 동류항이 아니라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틀렸으니까 이 뒤에는 다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6분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7 여기에서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6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7로 표현하면 이 문제는 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교과서 89쪽에서 91쪽에 해당되므로 교과서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